자, 오늘은 출력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워앰프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력 트랜스포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진공관의 뼈대는 근간은 이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된 집도 바깥에 아시바로 기둥 세우면은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출력 트랜스포머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TR앰프하고 진공관 앰프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TR앰프는 전류를 증폭하죠. 예, 진공관은 전압을 증폭합니다. 스피커를 울리는 것은 전압이 아니고 전류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전압만으로 스피커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압을 떨어뜨리고 전류량을 올려서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앰프의 컬러링을 결정하는 건 출력관이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대역폭이라든가 이런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저는 출력관하고 트랜스포머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라면은 트랜스포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앰프에 이 파워 앰프만을 본다고 하면 파워 앰프에서 이 트랜스포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60, 70%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진공관 앰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게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트랜스포머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죠. 예전에 60년대까지만 해도 트랜스포머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EI 코어의 철심이에요. 철심. 코어 부분. 이 철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철강 회사에서 이 철심을 따로 철심용 철판을 따로 생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이테크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에야 그렇게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철판 잘라갖고 그냥 이 코어를 감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코어 감은 이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이 맨질맨질해요. 각이 딱딱 살아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빈틈이 없이 각이 살아있어요. 울퉁불퉁한 감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저기 BT 298A에서 띄우는 건데요. 예, 뭐 좀 그렇죠. 예, 껍데기는 씌워져 있는데 뭐 까볼까 에다가 귀찮아서 뭐 본드바리 에폭시도 다 발라놔갖고 제가 안 깠는데, 예, 요즘 트랜스포머들 이렇게 보면은 노출량으로 보면은 울퉁불퉁합니다. 그 정도로 합침하는 기술이 예전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의 이제 대부분 이제 규소 함량이라든가 니켈 함량 그리고 아몰퍼스 함량에 따라서 이 성능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함량에 따라서 음색이라든가 색깔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역폭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 합침을 잘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런 트랜스 가끔 이렇게 오디오 들여다 보면 이게 우웅 떠는 거 있죠. 우웅 떠는 것들이 이 합침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런 트랜스가 떠는 건데 고전 트랜스들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는 이렇게 우웅하고 떠는 것들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앰프 중에는 한 개도 없어요. 이 손으로 이렇게 대봐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합침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합침을 하는 것 중에도 충진제를 어느 걸 쓰냐에 따라서 이 트랜스의 성격을 많이 좌우하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멀번에 에폭시 발려져 있어요. 이 에폭시가 뭐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에폭시가 그 트랜스 떨림이라든가 그런 거에 허음 발생의 거의 쥐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예전 좋은 트랜스들을 지금 이 캔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캔 속에 충진 물질이 어떤 거에 따라 갖고 앰프의 성격을 많이 좌우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아스콘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송진이나 그리고 파라핀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송진하고 파라핀하고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에폭시나 이런 걸로 충진을 해버리면은 그 대역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늘리기 위해서 송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송진이 들어있어요. 예, 송진으로 돼 있어서 열을 가하면 녹습니다. 예, 녹아서 이렇게 꺼내갖고 뭐 고장나면 수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수리는 안 해봐갖고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OTL 방식이라고 해서 이 출력 트랜스가 없는 그 진공관도 있어요. 현대 진공관 앰프 중에서는 아웃풋 트랜스리스라고 그래갖고 이게 없는 것도 있고, 콘덴서가 없는 OCL도 있고요. 예. 그런 형태의 앰프들이 있는데, 그래버리면은 진공관 특유의 그 성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TR 앰프하고 똑같은 성격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뭐 아예 대중화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트랜스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압을 전류로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피커가 공칭 임피던스가 있지만은 공칭 임피던스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임피던스는 항상 변동폭이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대에서는 임피던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특정 주파수대에서는 공칭 임피던스보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진공관 앰프 아웃풋 트랜스가 적용된 앰프들은 출력 오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이 증가해요. 출력 오음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출력이 떨어지고, 거꾸로. 그러니까 TR은 오음수가 떨어질수록 출력이 증가를 하죠. 100W짜리가 4Ω짜리가 되면 200W가 되고, 2Ω이 되면은 400W가 되지만은, 진공관은 8Ω 때 만약에 100W짜리면은 16Ω일 때 200W가 돼요. 스피커 임피던스 변동을 주파수대 파형에 따라 변동되는 걸 제가 그림으로 올려드릴 텐데, 보시면은 저음이나 고역대에서는 임피던스가 증가합니다. 임피던스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출력이 올라가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나 고역이 쭉쭉 뻗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공관이. 진공관이 그런 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TR 앰프의 출력에 버금가는 소리가 나고, 덤핑 팩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TR 앰프만큼의 출력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출력 트랜스입니다. 뭐 출력 트랜스 유명한 거 많죠. 특히 맥켄토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있는 TR 앰프에도 출력 트랜스가 달려 있습니다. 뭐 심지어 2000W, 2kg짜리 파워 앰프에도 출력 트랜스가 달려 있는데, 맥켄토시 출력 트랜스가 유니티 커플드 트랜스포머라고 그래갖고 특허를 갖고 있는 출력 트랜스인데요. 출력 트랜스 성격이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심지어는 1Hz에서 40kHz까지 대역이 넓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울 마란츠도 마란츠 8B를 개발을 할 때 맥켄토시한테, 야 니네 트랜스포머 좀 나한테 납품을 해주겠냐, 그러니까 맥켄토시가 싫다고 그래갖고 마란츠 씨가 울트라 리니어 방식의 트랜스포머를 감아서 마란츠 8B를 만들었는데, 출력 특성은 맥켄토시보다 못하다, 이치로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맥켄토시 출력 트랜스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맥켄토시 앰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출력 트랜스 때문에 어떻게 들어보면 중역대에 좀 몰려있는 소리가 나서 되게 싫어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돼서 대역폭도 넓고 광대역의 소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요즘 앰프들 안 들어봐서 전 잘합니다. 그리고 UTC라는 앰프가 있고요. 파트리지, 그리고 트리아드,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아크로 사운드, 그리고 소다슨, 하몬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트랜스죠. 거의 뭐 탑티어급이고요. 근데 대부분 참 안타까운 게 피어리스, 스탠코, 시카고 뭐 이런 것들 많은데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빈티지 출력 트랜스들이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매물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출력 트랜스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앰프가 고가가 되는데, 그 외에도 좋은 트랜스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나온 산수이 계열. 산수이가 원래 앰프 회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앰프 회사기보다는 트랜스를 먼저 감았던 회사예요. 출력 트랜스를 먼저 생산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출력 트랜스를 바탕으로 진공관 앰프를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인데, 산수이 트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산수이 앰프에서 나온 뭐 200A나 100A 옛날에 진공관 들어있는 앰프들에서 나온 출력 트랜스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일본의 이제 아카이나 파나소닉에 많이 납품했던 타무라, 예, 타무라라는 회사가 있고요. 타무라가 아마 US기가 아마 타무라 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럭스만 이런 것들 많은데요. 여기에 뭐를 집어넣느냐, 뭐 합침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갖다 얘기한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요. 이런 거 말고도 국산 중에서도 출력 트랜스를 상당히 잘 감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감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 뭐 소리전자 트랜스 같은 건 많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아주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작을 하실 때 이렇게 완제품으로 된 거보다는 출력 트랜스를 소리전자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그런 트랜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작하시는 분들 요새 많은데 자작을 하시더라도 출력 트랜스는 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간단하게 출력 트랜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